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의 간략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이 있다면 이 중에 일부가 원고가 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이제 청구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고 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상대방 여기는 보통은 이제 그 청구인하고 청구인 상대방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원고고 민사에서는 이건 이제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전부 다 이기게 됩니다. 상대방. 그래서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모든 상속인들이 그냥 끌려갑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은 자기가 신청하면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법원은 어디냐? 가정법원입니다. 이건 이제 여기다가 신청 안 하면 일반 법원, 민사법원에 가면 일로 보내버립니다. 그냥. 시간이 또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가정법원이 하는데, 자, 내가 소송을 넣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서울에 사십니다. 그리고 오빠는 성남에 삽니다. 자, 그리고 동생은 인천에 삽니다. 나는 부산에 삽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은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 또는 성남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또는 인천가정법원 세 군데 아무데나 넣어도 됩니다. 그거는 자유입니다. 다만 상대방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넣어야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다가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제 그 소장을 보냅니다.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상속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니다, 기다 저쪽에서 이제 답변서가 나옵니다. 답변서. 이게 주장서면입니다. 기다 아니다. 그러면서 준비서면으로 막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서면을 주장을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비율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배우자 1.5, 자녀 1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4명의 어머니가 계시면 자, 배우자는 이렇게 되고 자녀는 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이 11억이면 여기가 3억 가져가고 여기가 2억 가져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가려면 재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누면 되지. 왜 하냐? 이 자녀 중에 누군가가 사전 증여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에서 뺍니다. 빼서 사전 증여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상속을 못 받습니다. 이게. 만약에 1억을 받았다. 여기 1억. 그러면 1억만 받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사전 증여를 찾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이제 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정보 제출 명령도 하고 정보 제출 명령도 합니다. 금융정보 금융료 제출 명령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합니다. 사실조회 막 합니다.
얘가 21살에 뭐 부동산을 샀는데 산 걸로 돼 있는데 네가 무슨 돈 있냐? 그래서 막 사실조회도 합니다. 이게 돈이 없었다 그 당시에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조회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집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금도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재산은, 사전 증여 재산은 그 상속 개시 당시로 전부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 재산에, 상속 재산을 나누는데 이 사전 증여는 사실 상속분의 성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자, 현금을 1억을 줬으면 여기다가 GDP 디플레이터를 반영하면 됩니다. GDP 디플레이터. 이게 이제 물가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뭐 2000년에 1억을 줬는데 이게 현재 얼마냐. 그래서 곱하면 됩니다. 물가지수를. 자, 그런데 이 집 있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냐는 거예요, 현재. 이거 감정합니다.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에서는 거의 다 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정을.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하다 보면 보통 재판이 3번 정도 합니다. 3번. 그래서 1년 반,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부 다 나옵니다. 누가 얼마 받았고, 누가 얼마 받았고, 뭐, 상속재산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속소송은 뭐, 위령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전 증여에 따라서 이게 구속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산식을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자. 이거 조금 높게 써야 되겠네요. 사전 증여 재산이 있습니다. 더하기 상속재산이 나오죠. 여기에서 기여분을 뺍니다. 누군가의 기여분이 있다면 기여분을 뺍니다. 빼기 상속채무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법정상속분 곱합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오냐면 나의 그 해당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액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지 않고 다 갖고 있다가 그냥 사망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내가. 이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 만약에 사전인을 받았다. 빼줍니다. 왜 그러냐면 생전에 3억 받은 놈이나 한 푼도 안 받은 놈이나 똑같이 11분의 20 나누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생전에 2억을 받았으면 남은 재산에서 상속분할 할 때 그만큼 빼줘야 맞습니다. 이게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특별시 개념은 공평해서 나온 겁니다. 자, 너는 미리 받았으니 그만큼 빼주자는 느낌입니다. 더하기 기여분을 더해줍니다. 야, 네가 특별히 잘했으니까 그만큼 더해준다. 그래서 원래 여기 분할 대상에서 기여분을 빼줍니다. 처음부터 아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 기여분의 행위를 한 상속인이 그만큼 기여를 해서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재산이. 그래서 이건 원래 기여자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죠. 그래서 뭐 10억에서 40%를 4억을 뭐 부인이 가져간다. 증여세 안 나옵니다. 왜냐면 청산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기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구체적 상속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각 상속인들이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전체적인 수식에서 이거 상속재산 변동 없습니다. 이거 네. 상속채무 변동 없습니다. 법정 상속분 역시 변동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냐, 비율을 결정하는 건 이 두 개입니다. 두 개. 네. 기여분하고 사전증여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기여분이 거의 잘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그 상속 소송은 거의 이거, 이게 80%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거. 이거를 찾아내야 그 다음에 뭐 이게 특별식으로 포함되느냐 포함 안 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법리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뭐 증여받았다 그래서 다 특별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여받았다 그래서 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때로는 증여받았지만 빼진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게 이제 20%입니다. 20%. 그걸 법리들이, 그래서 사실 사전증여를 증명하는데 거의 80%의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 1년 반 걸린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소송은 이 사전 증여를 찾아내는 방법, 이것도 중요하고, 이게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1년 반 정도 걸려서 1심이 끝납니다. 그럼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3심제.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고등법원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 서울 가정법원 같은 경우는 항소하면 다 서울 고등법원으로 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속이 있습니다. 1심 받았습니다. 얘가 불만을 갖습니다. 항소합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빼달라고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항소를 하면 그냥 끌려갑니다. 2심으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은 전원이 참여해야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명만 항소를 해도 다 2심으로 갑니다. 뭐 얼마 걸리냐? 8개월입니다. 보통 그렇게 이제 재판이 끝나면 판사님이 이거는 별도의 선고기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판사님이 이제 시간 날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판결문 써가지고 일방적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받게 되면 재판 끝나고 한 2개월, 2개월 안에 이제 판결문이 옵니다. 우리 이제 심판문이라고 하는데, 오게 되면 이제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항소하게 되면 2심으로 갑니다. 근데 2심에서도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도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면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실은 1%? 바뀔 확률이 1%.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2심에서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은 한 2년 반, 3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2년 반이면 재판은 끝나게 됩니다. 항소를 해도 안 하면 1년 반. 자, 오늘은 협의 분할이 안 돼가지고 누군가가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사전 증여 재산을 증명하는 거. 이게 80%다. 그리고 법리가 20%다. 그래서 사실 이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은 사전 증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또는 다른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예, 전화 주시면 되고 뭐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예, 저희 뭐 변호사님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예약 방문을 잡으시면 예, 상속 전문 변호사님들이 그 직접 예, 상담을 해서 안내를 예, 해드릴 겁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